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3년 7월 6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88% 빠져서 25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으로 빠졌고요. 어느덧 이제 고점 대비 100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2550에서 이렇게 좀 크게 하루 반등이 나와가지고 좀 돌리는가 싶었더니만 그대로 다시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2550 박스권을 이렇게 막 100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좀 이제 저점 정도로 온 것 같고요. 이 61선 정도에 이게 딱 걸쳐 있는데 여기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지 아니면 한번 좀 더 내려가서 한 2500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 이제 보면 미국 증시도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미국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다우가 0.38% 빠졌고요. 나스닥이 0.18% 빠졌는데 그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연준이 매파적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7월 달에 이번 달에 0.25 올릴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뭐 5.75 뭐 여기까지도 지금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근데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진 게 이쪽 메타나 구글 같은 이런 지금 빅테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강합니다. 보면 어떤 때는 테슬라가 강할 때가 있고요. 뭐 그러면서 어제는 이제 메타가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다만 반도체 쪽이 어제 이제 미국에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많이 안 빠졌는데 뭐 하이닉스가 2.5% 이렇게 빠졌고요. 그 반도체 이제 코스닥 기업들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면 뭐 전부 다 파랗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에너지 솔루션은 0.3%대긴 한데 에코프로 BM이 2%대, LMF가 3%대.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2%대 제법 이렇게 빠졌고요. LG화학도 1.7%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안 좋았는데요. 금융주도 대부분 2%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업도 조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요. 지금 새마을금고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SVB 은행이 파산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은 있거든요. 그 PF 이제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 쪽에가 좀 뇌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금융주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뭐 2차전지, 뭐 금융주 이런 쪽이 다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가 꽤 빠졌고요. 반면에 이제 좀 좋았던 섹터는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이렇게 4%대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메타가 이렇게 가장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메타랑은 조금 다른 게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반등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올해만 거의 2배 이상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오늘 하루 이렇게 올라온 거지 지금 추세적으로 막 그렇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주가가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네이버 카카오가 확실히 미국의 빅테크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밀리죠. 그런데 어쨌든 같은 업종을 하는 이제 회사다 보니까 또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AI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를 보여주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조금 강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빠지는 장에서도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수급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1600억 팔았고요. 기관이 4000억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은 거의 기관 매도가 좀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기관이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방향성이 있다기보다 선현물 차익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관이 이렇게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600대에서부터 계속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물도 팔지만 선물은 훨씬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들은 2600 정도 오면 우리나라 주가를 좀 고평가됐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은 근데 별로 그렇게 튀지는 않아서 뭐 1301원 정도, 네, 이 정도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준이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 이제 거의 4%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96%고요. 우리나라 10년물도 좀 영향을 받아가지고 3.7까지 이렇게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CPI가 나온 게 2.7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가는 우리는 상당히 잡혀간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그걸 또 안 좋게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기를 봤을 때는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또 이렇게 대외적인 이런 이슈 때문에 10년물 국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7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선물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연준의 매파적인 이런 스탠스, 네, 이거가 이제 증시를 계속해서 짓누를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데, 과연 실적이 또 잘 나오면 또 분위기를 반전을 시킬 수도 있어서요. 한번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